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법사위를 주겠다. 또 시작인 건가요? 더불어 터진당의 무능력함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못하기도 쉽지는 않은데요.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과 민생은 사라진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거침없는 폭주가 벌어지고 있는 시국에 그나마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마저 포기하겠다니 이게 지금 온전한 정신인가 싶은데요. 매번 이렇게 헛발질을 해대는 걸 보면 현재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갈 지경입니다. 대체 뭐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인 건가요? 자신들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로 되돌아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까? 의석만 많으면 뭐 할까요?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는데 말입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국민들과 열성 당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려는 고도로 계산된 꼼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이젠 정말 지칩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데 민주당이 더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이에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습니다.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합니다.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입니다.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한 대로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힘당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신 국힘당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며 오는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순진한 건가요? 아니면 착한 건가요?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힘당 쪽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은 지난해 7월 23일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원구성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사실상 야합인데요.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맡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개와 국힘당 7개로 배분하기로 했으며 쟁점이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개혁 성향의 의원들은 물론 지지층과 원외위원장들이 이에 극심한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를 둘러싼 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정청래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며 협상이라는 게 또다시 하면 되는데 이건 아니다. 재협상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양문석 전 경남도지사 후보는 입 다물고 침묵하기에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서 다시 나불거린다며 170석의 거함을 침몰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다음 총선에 왜 승리하려 하는데 이길 이유가 없다라고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지향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고치고 만들어야 할 법안을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위해 소수당 국힘당에게 허가받고 할 바에야 다수당 뭐하려 하려고 하느냐며 민생 법안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아예 포기하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이어 도대체 법사위원장 줄게 법사위 권한 축소 합의 지키라는 합의는 어느 나라 문법이냐며 국회 다수당이 할 소리인가, 필요하면 축소 법안 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을 벌써부터 구걸이냐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착한 여당 하다가 망해먹으면 이젠 정신 좀 차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니 들이우고 그 희망의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이에 대해 진보논객 황교익 마칼럼니스트는 국힘당은 깨면 되고 민주당이 깨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여야 합의라고 하는군요라며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중재안을 국힘당이 일방적으로 깨는 사건이 바로 엊그저께 있었는데 민주당 그대들은 배알도 없느냐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걸까요?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그걸 하라고 국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노동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다고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24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개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모두가 화들짝 놀랐는데요.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미 지난주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장관의 발표에 앞서 아침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고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난감한 표정인데요. 방향과 계획을 발표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애둘러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23일 발표는 이미 지난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확정된 거였고 인수위 국정 과제였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정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니 협의했던 게면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는 여당인 국힘당에서 확인시켜줬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혼자 헛발질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 겁니까? 장관이 나서서 발표한 정책 과제에 대해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자초했는데요. 뭔가 정책 수립 과정이나 정부 내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야당은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빗대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 아니냐고 꼬집었는데요.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주 120시간 노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셌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고 당선 후 새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구체화해 정책과제로 발표한 뒤 주 88시간 근로제다, 92시간 근로제다 등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핵심 공약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때 상황 봐가면서 간을 보는 거죠. 이 발언이 또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23일 장관의 발표를 최종안으로 생각해야 한 발언이라고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앞뒤도 맞지 않는 소리를 애둘러 해명한 건데요. 수준이 창피합니다.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운 건 저만은 아닐 듯한데요. 불안합니다.